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들 가운데서 어떤 뉴스 봐야 할지, 그리고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뉴스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되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어떤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가 바로 한번 체크해 볼 텐데, 먼저 연준에 대한 이야기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연준 보유 채권을 매각한다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양적 완화로 돈을 푼다라는 개념이었으면은 이제 그 풀어냈던 돈들을 좀 거둬들이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빠르면은 5월에 개시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초만 하더라도 자산 긴축은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다,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자산 긴축까지 생각을 해 라고 했던 연준이 이제는 빠르면 5월에 자산 긴축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시장에서도 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연준이 계속 말이 바뀌네, 야, 이거 지금 믿을 수가 없다 라는 그런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도 역시 하락으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것들을 매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팔아 되겠다 라는 거니까, 사실 주식으로 친다면은 고점까지 올라왔던 그 주식을 팔아 되겠다 하는 거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일만 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도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채권 수익률은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나오는 채권, 그러니까 1%짜리 채권들보다 더 비싸게 막 채권이 팽박이 넘쳐나게 된다면,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2%, 3%, 4%짜리가 나올 텐데 1%짜리가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률, 금리는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헷갈릴 수는 있지만 결국엔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는 이제 5월 회의에서 자산 긴축도 하는데 일단 0.5% 정도는 금리를 한 번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인플레이션 좀 생각보단 심각한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0.5%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발등이 불똥이고 신흥국들의 경제가 휘청거릴 수도 있다라는 점이 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자산 긴축과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제는 연준이 정책 실수한 거 아니니?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살펴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그거 일시적이야,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야, 금리 인상 2024년까지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동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마음껏 주식 사, 양적 완화 계속 해야지, 우리는 주식 그냥 시장 올라가는 거 무조건 찬성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했는데, 작년 초만 해도 그랬는데 작년 말쯤에 야, 금리 인상 좀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긴 해, 그리고 테이퍼링 좀 해야 될 것 같긴 하다 라는 이야기로 말 바꿨다가 지금은요, 테이퍼링이 끝나자마자 자산 긴축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했던 것들, 2024년까지 그런 거 없어 라고 했던 것들이 2022년 초반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정책 실패 아니냐? 이것들 지금 믿을 만한 게 아닌데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시장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거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것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겠지만 결국은 실수한 건 맞는 거고, 연준이 계속 말 바뀌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바뀌는 걸까? 일단은 미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미국 경제 상황이 지금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조금 망하든 다른 국가들에게 피해가 가든 말든 그런 거 상관없이 연준은 미국 자국의 돈 가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 원화 가치가 떨어지든 엔화 가치가 떨어지든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든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든 그거는 사실 미국의 연준과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달러 강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약세로 언제 돌아설 건가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그 전까지는 강세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좀 취약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수입입니다. 수입을 하는 국가들은 원화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비싼 돈 주고 원자재를 사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
자체 가격도 올라가 있는데 환율로 인해서 또 그걸 더 비싸게 사야 된다면은 야 이거 조금 우리나라 기업들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주식시장은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기업이 상장된 것들의 주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안 좋아질 수 있고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낙관론을 펼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낙관론이 약해지는 것 자체가 당연한 시점이지 않나. 그리고 비관론이 아주 팽배해질 때까지는 낙관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비관론이 넘쳐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비관론이 넘쳐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사도 되는 시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가격 제가 하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라고 했을 때는요. 일드 역전이라고 합니다. 수익률 역전 현상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2년물하고 10년물, 장기와 단기 금리 역전차가 일어나는 건데요. 이거 일어나게 되면은 거의 1년 동안, 근 1년 동안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2018년도에도 일드 커브가 역전이 됐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2019년 하락이 나오고 2020년까지 쭉쭉 밀려 내려갔죠. 그런 것처럼 이게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돈들이 움직이는 시장인데 큰 돈들이 10년보다는 2년을 더 위험하게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2년물하고 10년물하고의 금리 격차가 있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10년으로 돈을 빌려주면 2.5%를 받고 그러니까 금리를 받을 수 있고 2년으로 빌려주게 되면은 만약에 한 1.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2년은 1.5% 그리고 10년은 2.5%니까 1%의 마진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은행은 다른 은행에게 2년짜리 돈을 빌려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1.5%만 내면 되죠. 그리고 고객들에게 10년짜리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2.5%를 받겠죠. 그래서 1.5%를 주고 2.5%를 받으니 나는 1% 마진을 챙기는 구조로 영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영업 활동을 해왔던 은행들이 지금 금리 역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년짜리 돈을 빌렸는데 10년짜리 돈을 빌려줘도 마진이 남지 않는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은행 영업이익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융주 투자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금융주는 딱히 좋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지다 보니 대출 규제로 대출을 상당히 줄여내왔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또 뭐하고 있죠?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발행을 시키고 있는 게 대출을 해줘야 또 돈을 버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은행도 돈 벌기 위해서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게 상황이 안 좋아져 있고 경기가 안 좋아져 있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잘 먹고 살고 있는 그리고 수입이 괜찮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신용 등급도 조금 낮거나 또는 힘든 사람들이 지금은 돈을 빌리고 있어가지고 부실 대출 우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종합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식에서 어떤 종목을 사면 수익 날까요? 보다는 시장에서 조금 탈출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은행에 달러가 쌓여 있어도 러시아가 지금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하죠. 돈은 있는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은행 계좌를 다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를 조금 흔들고 있는 또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종합적인 내용들 뉴스들만 본다 하더라도요 시장 상황은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부정적인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하지 않고 현금 보유를 늘리지 않는다면은 저는 너무 이렇게 안일한 대책을 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어쨌든 지금 시장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보여지죠. 그래서 저는 역시 더 떨어질 수 있다. 하락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조심스럽게 투자하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